2025년이 시작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공사가 다 망했던 한 해가 지나고 2026년을 앞두고 있단 말이야. 하루는 참 긴데 1년은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네. 아무튼 삽시간에서는 2025년 동안 동영상 75개와 16개의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 이 91개 영상의 총 조회수가 약 191만 회였단 말이지. 이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마로니에에 대한 영상, 그리고 두 번째가 이오스, 세 번째가 2025년 설날 특집으로 올린 우라카이 모아보기 영상이었어. 이 세 개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63만이었지. 이렇게 올해 초반에 올린 영상들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구독자 수도 팍팍 늘면서 야, 이러다가 올해 채널이 떡상하겠는데, 아, 너무 유명해지면 곤란한데, 이렇게 그냥 김칫국 드링킹을 겁나하고 있었지. 그런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살살 폭망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올리는 영상마다 반응이 저조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올해 올린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안 나온 영상은 주니어 리퍼블릭, 쿠키, 그리고 엑스틴 영상이었는데 이게 전부 올해 하반기에 올린 영상들이었거든.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더니. 다 내가 못해서 그런 거지 누굴 원망하겠느냐. 이런 통렬한 반성의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서 2025년 삽시간 연말정산은 올해 올린 영상 중 최고로 처망한 영상들 3개에 대한 코멘터리와 영상 다시 한번 우려먹기 콘텐츠라는 말씀 올려보면서 다같이 출발해봅시다. 출발! 올해 망한 영상 1위가 바로 주니어 리퍼블릭 영상인데 이건 2025년 10월 15일 날 올렸고 조회수가 2066회였어. 사실 이 그룹도 이 당시 뭐 막 흥했던 그룹도 아니고 훗날 뭐 자주 회자가 되던 그런 그룹도 아니었거든. 그래도 배우 최필립이 데뷔했던 그룹, 그리고 신화의 전진 박충재가 데뷔할 뻔했던 그룹이라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룹이니까 나름 관심 좀 받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살짝 기대했는데 그 기대는 그냥 어김없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지. 이 주니어 리퍼블릭이 망한 이유가 이 당시 나왔던 다른 아이돌과 딱히 차별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상도 다른 영상과 딱히 차별점이 없어서 그렇게 망한 게 아니었을까? 곧단 생각을 해본다 이거지. 주니어 리퍼블릭은 1998년 5월 데뷔한 혼성그룹이었고 멤버는 이준우, 최준혁, 마빈, 정산, 그리고 유산들 이렇게 여자 2명, 남자 3명으로 구성된 5인조 그룹이었지. 이 중에 이준우가 최필립인데 이러면 최필립 본명이 이준우인가 하겠지만 사실 이준우도 가명 같지 않은 가명이었어. 이 최필립의 본명은 최필순이고 이 당시 이준우라는 가명을 썼고 이후 최필립이란 가명을 사용했던 거지. 원래 이 주니어 리퍼블릭은 남성 3인조 그룹으로 기획되었다고 하는데 이준우와 정산, 근데 이 정산이란 양반은 정산을 제대로 받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이름이었는지 이름 한번 잘 지은 것 같은데 주니어 리퍼블릭 활동할 때 정산은 제대로 받았는지 매우 궁금하지가 않아. 당연히 정산을 제대로 받았을 리가 없거든.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이준우와 정산 그리고 박충재, 그러니까 훗날 신화의 전진이 되는 바로 그 박충재, 이렇게 남성 3인조로 기획되었었는데 박충재가 데뷔 전 팀을 탈퇴하고 SM으로 가버리면서 주니어 리퍼블릭은 남성 멤버 최준혁과 여성 멤버 마빈, 유산들을 새로 합류시키면서 5인조 혼성그룹으로 기획이 급변경되었던 거지. 이때 박충재의 SM 이적은 신의 한 수였는데 역시 될 놈 대린가, 그런 생각이 드는 우연과 타이밍이란 말이야. 암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5인조 혼성그룹으로 데뷔하게 된 주니어 리퍼블릭은 타이틀곡 장미한다발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노래는 90년대 최고의 여성 작곡가 최수정이 작곡한 발랄하고 신나는 댄스곡이었지만 다소 유치하면서 임팩트가 없는 심심한 느낌밖에 주지 못하면서 1998년 쏟아져 나오던 다른 아이돌 그룹과 어떤 차별점도 어필하지 못했던 거야. 사실 이 주니어 리퍼블릭은 전 멤버의 보컬화를 선언한 실력파 그룹이라는 컨셉을 잡고 나왔던 그룹이었는데 이들의 타이틀곡 장미한다발을 들어보면 이 노래가 굳이 전 멤버가 보컬이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노래였거든. 이 주니어 리퍼블릭이 최준영이 기획하고 홍서범이 프로듀싱한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야. 앨범 크레딧을 보면 홍서범이 프로듀싱에 참여한 건 맞는데 최준영은 작곡 그리고
코러스로만 참여했었거든. 이렇게 타이틀곡으로 재미를 보지 못한 주니어 리퍼블릭은 앞서 이야기한 최준영이 작곡한 노래 바람의 아들을 후속곡으로 활동을 이어가지. 이 노래는 타이틀곡 장미한다발과 완전히 다른 느낌의 댄스곡이었고, 개인적으로 장미한다발보다 이 바람의 아들이 훨씬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래는 거칠고 강렬한 느낌의 댄스곡이어서 더 마음에 들었던 거지. 사실 이 98년 감성에는 바람의 아들이 더 맞는 노래였던 것 같고, 이 노래를 타이틀로 했어야 하지 않았나 곧단 생각을 해보는데, 정작 뭐 이 노래도 전혀 좋은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그들의 음악에 모든 청소년들이 위안과 공감을 얻길 바랬던,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 싶었던 청소년 공화국의 야심찬 포부는 가요계에 아무런 파장도 던지지 못하면서 주니어 리퍼블릭은 붕괴되면서 사라지고 말았지. 이후 이준우는 최필립이란 이름으로 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최근엔 억대 매출의 사업가로 활동 중이라고 하지. 그리고 최준혁은 2001년 스텝이란 그룹으로 다시 한번 가요계에 도전했지만 이 역시도 이렇다 할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가요계에서 사라졌어. 최필립과 최준혁 외의 다른 멤버들은 주니어 리퍼블릭 해체 이후 연예계를 떠난 것 같더라고. 다른 그룹으로 한 번 정도 더 가요계에 도전해볼 만도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건지 진짜 연예계를 떠난 건지 그게 확실치가 않단 말이야. 이번 시간에는 최필립이 데뷔했던 혼성그룹 주니어 리퍼블릭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이 영상을 만들면서 그들의 노래를 다시 들어보니까 이른바 1군 그룹, 그러니까 인기 그룹들의 노래보다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다소 잔바리스러운 그룹들의 B급 감성 댄스곡 속에 그 시절 감성이 아련하게 묻어나오는 게 아닌가 곧단 생각이 든다네.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잊혀진 그 시절 그룹들 이야기를 들고 와서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 그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네. 2025년 두 번째로 망한 영상이 바로 걸그룹 쿠키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이건 10월 19일에 올렸고 조회수는 3191회가 나온 영상이야. 쿠키는 무려 2집까지 냈었던 걸그룹이었거든. 이 당시 아이돌 그룹들이 진짜 말 그대로 콸콸콸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고, 1집 한번 냈다가 망하면 그냥 바로 해체하고 사라지고 그러던 시기였는데 2집까지 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지. 하지만 이 걸그룹은 나이트 같은 음지에서만 인기를 끌었고 그렇게 사라졌어. 이 쿠키는 영상을 만들 때부터 딱히 기대는 안 하고 만든 게 사실인데, 막상 망하고 나니까 이것도 너무 속상하더라고. 쿠키는 1998년 10월 데뷔한 걸그룹이었고, 멤버는 리더이자 메인 보컬 유나, 그 외 노래와 랩을 맡았던 유지와 미니, 이렇게 3인조였지. 이 중에 유나는 1996년에 이미 김승아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아마 본명이 김승아인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김승아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1974년생이었거든. 그런데 쿠키의 멤버로 다시 나올 땐 77년생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1974년생 김승아인 인데 쿠키 데뷔 때는 77년생 유나로 나왔던 게 아닐까 싶어. 아무튼 이 쿠키라는 그룹명은 당시 그룹명답게 큐트, 옴니버스, 옴니포텐트, 코리안 아이돌의 약자인 COOKI, 그러니까 쿠키였던 거지. 근데 이게 뜻을 도무지 모르겠어. 뭐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귀여우면서 모든 일을 위한 전능한 코리안 아이돌쯤 되려나 싶은데, 아마 쿠키란 이름을 먼저 지어놓고 거기다가 억지로 뜻을 맞춰서 만든 이름인 것 같단 말이야. 이 전능하고 싶었던 코리안 아이돌 쿠키는 양정승이 작곡한 웨이포유라는 노래를 타이틀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 노래는 딱히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아니 좋은 반응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런 노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단 말이야. 그도 그럴 게 이 쿠키가 데뷔했던 98년 후반, 이때가 바로 SES, 핑클, 베이비복스 1세대 걸그룹 3대장이 모두 출격해 있었던 상황에 거기다가 가요계의 센 언니 디바도 버티고 있었던 시절이었으니, 쿠키같이 딱히 남다른 차별 포인트 없는 걸그룹은 당연히 존재감이 없을 수밖에 없었지. 이후 쿠키는 후속곡 애인마자로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이 노래가 그나마 알려졌어. 히트까지는 아니고 뭐 쿠키라는 걸그룹의 이름을 조금 알리긴 했다, 이 정도 수준이었지. 그래서 그런지 그나마 쿠키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데뷔곡으로 알고 있더라고. 애인마자는 캡틴 퓨처, 송재준이 작곡한 노래인데, 이 양반이 누구냐 하면 임재범의 고해, 이승철의 소녀시대 등을 만들었던 작곡가고, 캡틴 퓨처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음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노래는
송재준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유치하고 그냥 그랬거든. 나도 당시에는 에인마자의 작곡가가 송재준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 암튼 귀여우면서도 모두를 위한 전능한 코리안 아이돌 쿠키의 야심찬 데뷔는 그렇게 망했고 가요계에서 사라지면서 해체한 줄 알았어. 그런데 또 때는 바야흐로 2000년 다시 쿠키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번엔 4인조인 거지. 그리고 그룹 이름도 바꿨는데 1집에선 COKI였는데 2집에선 KOKI였거든. 이 이름도 당연히 약자였는데 코리안 오리지널 온라인 키네틱 인피니티의 약자 쿠키였단 말이지. 코리아 진짜 온라인 동적인 무한대. 이건 도대체 뜻이 뭔 뜻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말이긴 한 건지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붙여서 만들어낸 것 같은데 무슨 일렉트로닉 매닉 슈퍼소닉 바이오닉 에너지 이런 거 같은 거지. 암튼 이렇게 택가리를 한 쿠키는 멤버도 물갈이를 했는데 메보 유나를 제외한 유지와 미니가 팀을 탈퇴하고 그 자리에 새 멤버 3명 이랑, 인형, 진이가 합류를 하면서 4인조로 팀을 개편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전에 폭망했던 1집을 없는 셈 치면서 마치 쿠키가 처음 데뷔한 것처럼 신인 코스프레를 했었단 말이야. 사실 1집이 워낙 망했었기 때문에 이 쿠키가 그 쿠키인지 새로운 쿠키인지 뭔지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라 신인 코스프레를 하던 말던 아무도 상관 안 했을 것 같아. 암튼 이 쿠키는 1집 컨셉과는 180도 달라진 성숙한 컨셉으로 나왔고 이들의 타이틀곡 초에는 테크노 맛이 첨가된 파워풀한 유로 댄스곡이었거든. 이 노래는 1집에 비해서 꽤나 인기를 끌었는데 차트보단 나이트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노래였어. 물론 1집이 워낙 망했기 때문에 1집에 비해서 인기를 끌었다고 해봐야 이게 뭐 대박이 났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쿠키라는 그룹의 이름과 초에라는 노래를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렸다 뭐 요런 정도인 거지. 대부분이 쿠키라는 걸그룹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쿠키의 모습은 이 초에의 그 모습일 거야. 하지만 점 하나 찍고 신인 그룹이라 주장했던 그들의 컴백은 2000년 당시 그야말로 전쟁 같은 가요계에서 점 하나도 찍지 못하면서 부서진 쿠키 마냥 산산조각 나면서 사라졌고 이 쿠키 멤버들의 근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 이번 시간엔 그 시절 잊혀졌던 걸그룹이었지만 어느 날 문득 다시 생각났던 걸그룹 쿠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나에게 쿠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 당시 나이트에서 만나던 그 특유의 나이트 냄새 그리고 TGI 프라이데이야. 쿠키 음반을 사면 거기에 TGI 프라이데이 음료 쿠폰이 들어있었거든. 물론 나는 쿠키 음반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쿠폰을 받아먹지는 못했지. 그렇지만 그 음료 쿠폰이 너무 특이해서 지금도 기억이 난단 말이야. 나이트 그리고 테크노가 가미된 댄스 음악 거기에 TGI 프라이데이. 이게 바로 2000년대 초반의 감성 그 결정체인 것 같네. 그리고 그때 추억의 걸그룹 쿠키라네. 쿠키 영상은 없다네. 마지막으로 올해 망한 영상 세 번째가 바로 엑스틴 영상이었는데 나 솔직히 이거 좀 기대 많이 했었거든. 이희성, 허인창, 마스터챙 거기다가 길과 게리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망한다고? 요딴 생각을 했었거든. 와 근데 이게 꼴랑 조회수 4088에 나오더라고. 처음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나 내가 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잘했으면 벌써 구독자 10만 20만 찍었겠지 이런 생각과 함께 자아성찰을 하기 시작했던 거지. 엑스틴은 1998년 데뷔한 4인조 힙합 그룹이었지. 이 그룹의 멤버는 이희성, 허인창, 이강희, 김원규였는데 이 중에 이희성은 엑스틴이 네 번째 데뷔였어. 그는 1994년 필이란 밴드로 한번 가요계에 도전했었고 1996년 초엔 본인이 모든 노래를 작사 작곡한 솔로 앨범을 하나 냈었는데 이게 망했지. 그래서 같은 해 다시 스머프라는 혼성그룹으로 가요계에 도전장을 내밀었었어. 이 그룹은 훗날 리쌍의 게리로 가요계에 큰 획을 긋는 강희건이 소속되어 있었던 그룹이었어. 하지만 이 당시 스머프의 귀염귀염 억지 귀염한 무대에 강희건을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일상의 계기가 된단 말이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야. 아무튼 이 스머프는 이희성 1집에 수록되어 있었던 넌 나의 천사라는 노래를 재활용한 노래 몰라몰라를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하지만 역시나 망하면서 그렇게 스머프는 랄라라랄랄라 하면서 가요계를 떠나게 되지. 하지만 이 스머프 멤버들은 각자 다시 한 번 더 가요계에 도전들을 하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희성은 엑스틴으로 그리고 스머프에서 같이 활동했던 장우환과 강희건은 엑스틴의 객원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스머프의 홍일점 오주연은 1998년 혼성그룹 보그로 다시 데뷔해서 헤이바이 꺼이라는 다소 부끄러운 제목의 노래로 활동을 했지만 역시나 인기를 끌지 못하고 해체하고 말았지. 그리고 허인창은 훗날 신화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하게 되는 김동완과 MC몽 이렇게 3인조 힙합 그룹을 준비했었지만 그룹의 이미지가 본인과 맞지 않는다 판단하고 그룹을 탈퇴하면서 엑스틴으로 데뷔하게 돼. 이렇게 데뷔한 엑스틴은 타이틀곡 반전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엑스틴이란 그룹명의 뜻이 김난도 교수가 만든 엑스틴 X세대 티네이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엑시트의 X 그리고 슬픔 비탄이란 뜻의 틴을 합친 말로 슬픔과 나락을 탈출한다는 의미라고 해. 이 의미도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이거야. 당시 반전의 무대를 보면 엑스틴의 멤버는 4명이 아니라 7명이거든. 멤버 4명 외에 3명은 객원 멤버였는데 재밌는 건 1집 앨범 자켓에 보면 이 객원 멤버 3명의 사진이 따로 또 있었거든. 이럴 거면 그냥 7인조로 나오지 왜 4+3으로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야. 이 객원 멤버들은 바로 스머프에서 이희성과 같이 활동했던 강희건과 장우환 그리고 킬이었는데 이 킬은 길성준이었단 말이야. 지금은 길이라고 부르는데 이 당시에는 킬이라는 아주 폭력적이고 강렬한 이름을 썼었거든. 이후 부드럽게 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 같아. 이렇게 4인조였지만 실제로 7명이 활동했던 엑스틴은 당시 나름 아름아름 괜찮은 힙합 그룹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대중적으로는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고 후속곡 의식혼란으로 활동을 이어갔지만 그 역시도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1집 활동을 종료했지. 이후 엑스틴과 이희성 그리고 게리와 길의 이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알려지는데 그게 바로 1999 대한민국이란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이었단 말이야. 이 앨범은 드렁큰 타이거, 업타운, 허니패밀리, 바비킴, 엑스틴 등등등 34명의 래퍼가 참여했고 이희성, 양창익 그리고 이정관 이렇게 3명이 공동으로 프로듀싱을 맡았던 앨범이었어. 당시 힙합이란 음악이 대중들에게 익숙한 장르로 자리를 잡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었던 시기에 이런 프로젝트 앨범은 화제가 됐고 그 중에서도 우리같이 해요가 인기를 끌면서 앨범을 알리고 동시에 허니패밀리란 이름도 알렸던 거야. 이렇게 이름을 알린 허니패밀리는 1999년 9월 1집을 내놓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지. 이들의 이야기는 허니패밀리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다시 엑스틴으로 돌아오자면 이들은 2000년 2집을 내고 다시 컴백을 하는데 이때 1집에서 활동했던 이강희, 김원규가 팀에서 탈퇴하고 마스터챙이 정식 멤버로 그리고 빅머니가 객원 멤버로 들어오면서 3인조지만 4인조로 활동을 해. 이때 타이틀곡은 국민교육헌장이라는 우리나라 교육 환경을 비판하는 노래였는데 이 노래도 나름 괜찮았거든. 그런데 딱히 인기를 끌지 못했어. 내가 이 당시 엑스틴이 랩을 했던 나이키 광고를 진짜 졸라 좋아했었거든. 그 당시 NBA에서 가장 핫했던 선수 팀 던컨, 케빈 가넷 그리고 제이슨 윌리엄스 목소리를 이희성, 허인창, 마스터챙이 랩으로 녹음을 했었는데 내가 이때 제이슨 윌리엄스를 겁나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마스터챙이 녹음한 제임스 윌리엄스 버전 광고를 엄청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네. 이후 엑스틴은 2000 대한민국 신나라판 그리고 2001 대한민국 힙합플렉스라는 컴필레이션 앨범에 참여하는 것을 끝으로 해체되고 말았지. 이희성은 2001년 블루라는 이름으로 솔로 앨범을 내고 발라드곡 비코즈 오브 유로 다시 한 번 더 가요계에 도전했지만 이마저도 역시나 히트를 치지 못하면서 더 이상 가수로는 활동하지 않는 것 같아. 블루 이후 이희성은 작곡가,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어. 그리고 마스터챙은 더 골드라는 팀의 멤버로 다시 가요계에 데뷔해서 2년 2개월이란 띵곡을 남겼지. 허인창은 엑스틴 이후 솔로 앨범도 내고 여러 뮤지션의 앨범에 참여하면서 음악 활동을 이어갔고 2013년 마스터챙과 다시 한번 엑스틴으로 재결합하면서 그야말로 엑스틴 이즈 백을 하면서 타이틀곡 반전 2013을 내놨지만 이성 없는 엑스틴은 엑스틴이 아닐 것 같다라는 예상에 전혀 반전을 주지 못하면서 엑스틴 이즈 백은 실패로 돌아갔어. 이번 시간엔 그 시절 힙합 전사 엑스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실력도 있고 노래도 좋았는데 안타깝게 안 된 그룹인 것 같아.
이 그룹도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그룹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안 된 그룹들이야 다 아다리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겠지. 그래도 지금까지 회자되는 그룹 엑스틴이라네. 반전으로 90년대 힙합 바이브 한번 느껴보러 가보자 이런 말씀 드려본다네. 살짝 제치고 단번에 튀어올라 점샷 발이 안 떨어지지 놀랍지 신이 내게 주신 특별한 능력 나는 친했지 나이키 신고 바람처럼 네 옆을 와너 잠시도 한눈 팔지마 한순간 와네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환상적인 패스 나는 제이슨 윌리엄 산명으로는 부족해도 때려와봤자 결과는 뻔하겠지만 이렇게 삽시간 2025년 연말 정산을 해봤는데 그 끝엔 자아성찰만 남았다. 내년엔 좀 더 잘해봐야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기대도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려본다 이거지. 내년 2026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길,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얼떨결에 성공하시길 바란다네. 구독자 선생님들, 우리 일시적 교류가 아니라 지속적 교류를 이어가보자 이런 말씀도 드린다네. 즐거운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